안녕하십니까. 만화 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우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제32강, 오늘부터는 제1편 공인중개사 법령이 마무리되고 제2편 중개실무편으로 들어갑니다. 제2편 중개실무의 제1장 일반 중개실무의 첫 번째 소단은 1. 부동산 중개실무 중개의뢰계약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중개실무. 자, 이 부동산 중개실무, 우리가 제2편 중개실무를 배우는데, 중개실무는 뭐냐면 중개를 하는 실제 업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이 부동산 중개실무 과정을 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에 합격자 발표가 난 다음에 실무교육을 받고 내년에 드디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든가 아니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돼서 중개 업무를 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보시고 이 강의를 들으면 이제 이해도 빠르고 재미도 있습니다. 자, 중개업자가 있습니다. 중개업자 A가 있습니다. 중개업자 A. 이 중개업자 A를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중개실무가 재밌습니다. 자, 그리고 매도 의뢰인. 자, 매도인이죠, 매도인. 자, 매도인이 의뢰를 하니까 매도 의뢰인이 되는 거예요. 매도 중개 의뢰인이 되는 겁니다. 매도인들은 우리는 항상 갑을에 두고 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을이 매수인입니다. 매수인. 자, 매수인 을이 있으면 매도인이 중개 의뢰를 합니다. 중개 의뢰. 중개 의뢰. 이게 매도 의뢰 중개가 되는 거고, 을은 매수 의뢰. 임대인과 매도인을 합쳐서 권리를 이전하려는 의뢰인이라고 그러고, 매수인 또는 임차인을 합쳐서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쪽도 중개 의뢰를 합니다. 중개 의뢰를 해서 순서가 이렇게 해갖고 중개업자 A의 중개에 의해서 두 사람이 매도를 딱 거래를 합니다. 이쪽에 매도를 하고 이쪽에 대금 지급을 하면 이게 바로 계약,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쪽이 임대차를 임대를 하고 이쪽에 월 차임을 지불하면 임대차 계약이 되는 겁니다. 자, 거래 계약. 그러면 거래 계약서, 우리가 중개가 완성이 되면 계약서를 쓰는데 그게 바로 거래 계약서고, 거래 계약서의 대표적인 게 바로 매매 계약서하고 또는 임대차 계약서를 말합니다. 자, 요 봤을 때 요 안에 중개의 3요소가 다 있어요. 자, 중개의 3요소. 중개를 하는데 꼭 필요한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중개를 하기 위해서는. 중개의 3요소. 이건 학자들이 정해놓은 건데 실제 실무가 이렇기 때문에 중개의 3요소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중개를 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중개업자가 있어야죠. 중개업자. 자, 중개업자가 없이는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럼 두 번째 중개의 3요소의 두 번째는 중개 의뢰인이 있어야죠. 중개를 의뢰해야 뭐 중개를 하든가 말든가 하지. 중개업 사무소 개업을 했는데 아무도 의뢰를 안 하. 그럼 중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중개 의뢰인. 자, 중개 의뢰인. 그럼 세 번째는 마지막입니다. 중개 의뢰인이 뭘 내놔야겠죠. 그게 바로 중개 대상물이 되는 거예요. 중개 대상물. 자, 매도를 한다든가 임대를 한다든가 할 때 그 대상물, 토지라든가 또는 건물, 중개 대상물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 법정 중개 대상물, 무등록 중개업자는 이것을 중개를 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법정 중개 대상물은 누구만이 할 수 있다? 중개업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중개업자가 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겁니다. 자, 법정 중개 대상물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서 외울 정도로 제가 한번 요거는 꼭 입에 붙을 정도로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항상 토, 건, 입, 광, 고. 토건, 입광고,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요거는 공인중개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이고, 자, 임목에 관한 법률에 임목, 나무를 얘기하는 거죠. 임목 등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광업재단, 공장재단, 요거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시행령. 뭐 나중에 또 중개실무 진행하다 또 얘기하겠죠. 임목 같은 경우는
자, 임목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자,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나무는 만약에 임목에 관한 등기를 하려면 먼저 시군구청에 시군구에 가서 임목 등록 원부라는 게 있어요. 임목 등록 원부. 그래서 임목 등록 원부에다가 등록을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등록한 걸 갖고 그걸 근거로 해서 등기소에 가서 임목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광업재단 그리고 공장재단 같은 경우는 그 재단 물건을 갖고 목록을 갖고 등기소에 가서 광업재단 등기부에 등록을 하든가 공업재단 등기부에 등록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중개대상물은 다 부동산 등기부하고 그리고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근거 확인 설명도 해야 되고 확인 설명서 작성할 때 그런 근거 자료를 이용해서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자, 중개의 3요소가 요 안에 다 있다고 얘기했고, 자, 그럼 이 중개 실무 과정은 어떻게 되나? 자, 이 중개 실무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를 실무로 하는 과정은 순서대로 이제 쭉 나오는데, 중개 실무 과정. 이해만 하면 돼. 이런 거는 암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중개업자가 돼서 실제 중개에 임했을 때 어떤 과정으로 이게 중개가 이어지나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가 됩니다. 자, 중개 실무 과정. 중개하는 실무의 그 과정을 보는 겁니다. 과정. 제일 처음엔 뭘 할까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그렇죠. 중개 의뢰를 받아야지. 그걸 바로 중개 의뢰 계약 체결이랍니다. 중개. 자, 중개를 의뢰하는 계약 체결해야죠. 자, 중개 의뢰 계약 체결. 자, 이 계약은 서면으로 써도 되고 구두 말로 해도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중개 의뢰 계약이 체결을 했으면 매도 의뢰하고 매수 의뢰가 동시에 오면 좋은데 그렇게 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매도는 매도대로 매수는 매수대로 그게 조건이 맞을 때만 중개를 할 수 있는 거라 또 조건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도 매수 의뢰가 다 들어오면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 이 중개 활동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돼요. 중개 활동에 대한 계획을 잘 짜야죠. 수립을 하고, 그리고 나서 중개 활동 계획을 수립하는 거에 의해서 중개 대상물, 자, 중개 대상물을 조사해야죠. 이 중개 대상물이 진짜 매도 의뢰인 또는 임대 의뢰인이 얘기한 대로 제대로 물건인지 권리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중개 활동 조사를 하는 겁니다. 조사도 하고 이 조사 확인은 서류도 물론 조사 확인해야 돼요. 자, 공부 조사라고 그러고 현장 답사 확인하는 거 직접 가서 보기도 해야 됩니다. 왜냐면 법정지상권 같은 거, 유치권 같은 거는 서류에 나오질 않아요. 직접 반드시 가서 알아봐야 됩니다. 임차권 같은 것도 임차권 등기를 했으면 좋은데 등기 안 한 경우에는 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조사 그리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 본인이 확인했으면 임차 의뢰인 또는 매수 의뢰인이 있으면 좋은 물건 있다고 말로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안내를 해야 됩니다. 바로 이건 중개 영업 활동이죠. 영업 활동 주로 현장 안내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업 활동을 합니다. 현장을 안내하고 또 그리고 구매 심리를 좀 자극해서 이걸 계약하고 싶게끔 마음을 들뜨게 만드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이제 마지막 바로 전 단계에서 거래 조건을 교섭을 합니다. 교섭을 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매도 의뢰인 또는 매수 의뢰인에게 서로 조금씩 양보하십시오 해서 적정한 가격에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그리고 계약을 체결했으면 계약 체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보면 중도금, 잔금 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에서 다 치러집니다. 그래서 물건을 인도, 즉 등기권리증 같은 거 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사짐 빼는 거. 자, 물건의 인도. 자, 인도. 그리고 한쪽이 인도해주면 반대쪽은 받는 걸 인수라고 그래요. 인도, 인수. 자,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계약을 완결하는 겁니다. 계약의 완결. 잔금 다 치르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바로 중개 실무 과정이 됩니다. 자, 그럼 이러한 중개 실무의 과정에 있어서 중개 의뢰 계약이 제일 중요하죠. 먼저 중개 의뢰를 받아야 되니까 이 중개 의뢰 받는 거를 종류별로 이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 의뢰
계약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가. 지금 제목 자체도 방금 부동산 중개실무를 우리가 배웠고, 이제 중개 의뢰 계약에 어떠한 종류가 있나. 자, 이 중개 의뢰 계약의 종류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종류. 크게 5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일반 중개 의뢰 계약. 일반 중개. 일반 중개는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집에 한 채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공인중개사 사무소 갈 때 딱 한 군데 가서만 의뢰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여기 가서도 내놓고 저기 가서도 내놓고, 아니 매수도 마찬가지예요. 딱 한 군데 중개 사무소 가서 나 집 사고 싶은데 어떠한 조건에 무슨 집이다 구해 주십시오. 한 군데만 안 가죠. 보고 마음에 안 들면 또 옆집에 또 가, 딴 집 또 가고. 그런 게 바로 일반 중개예요. 일반 중개는 오픈됐어요. 오픈 리스팅이라고 그래요. 오픈 리스팅. 열려 개방적이라는 얘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중개 의뢰인이 있으면, 중개 의뢰인이 어느 한 사람만, A라는 중개업자만 의뢰를 하는 게 아니라 B, C, 이렇게 다양한 중개업자에게 의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구랑 이제 나중에 거래 계약이 상대 중개 의뢰인이랑 체결을 하는데, 누구라면 이 중에서 제일 먼저 상대편 의뢰인을 데리고 와서 거래 계약 시키는 사람, 그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일반 중개예요. 가장 흔히 나타나는데, 이 일반 중개의 문제는 뭐냐면 책임의식이 희박해져요. 중개업자들이 책임의식이. 반드시 할 필요는 없어. 안 해도 그만이야. 물론 해야 자기가 먹고 사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책임의식이 희박해지고 분쟁의 소지가 많아요. 근데 실제 분쟁은 안 일어나. 왜? 뭐 써놓은 게 없어. 일반 중개 계약서가 있는데 의무사항이 아니라 중개인이 일반 중개 계약서 한 장 써주셔. 써주면 돼요. 써주면 되는데 그걸 뭐 쓰냐고, 안 쓴다고 그러면 처벌 그전 근거가 없어. 일반 중개 계약을 할 수 있다지 해야 한다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처벌 기준도 없고, 그래서 거의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게 일반 중개고, 다만 유능한 중개업자는 그런 걸 선호합니다. 자기가 빨리 해서 거래를 시켜주면 되니까. 자, 두 번째는, 자, 일반 중개하고 달리 이게 중개의 독점권이 없는 상태고, 두 번째는 독점 중개 계약이에요. 독점 중개 의뢰 계약. 이건 중개의 독점권이 있어요. 중개의 독점권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중개를 누가 완성하든 간에, 자, 일단 먼저 독점 중개 뭐냐면, 아까처럼 중개 의뢰인이 있으면 의뢰인이 어떤 특정한 중개업자 한 사람하고만 계약을 한 거예요. 특정한 사람. 다른 사람하고는 못해. 다른 사람하고 하면은 벌 받아요, 이거. 중개 의뢰인도 위약금을 물어야 돼. 자, 독점 중개권에서 A에게 독점권이 있기 때문에 A가 중개시키든 중개인은 자신이 다른 사람하고 직접 거래를 해서 계약을 하든 다 불문하고 중개업자에게, 자, 특정 중개업자에게 그 수수료 청구권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건 특정 중개업자에게 중개 수수료 청구권이 발생해요. 누가 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완성이 되면. 독점. 이건 미국에서 이제 미국의 부동산 그 중개업 협회에서 이제 권장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독점 중개가 거의 불가능. 안 일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세 번째, 우리나라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여러분도 배웠다시피 일반 중개 계약서하고 전속 중개 계약서 딱 2가지만 규정하고 있어요. 전속 중개 계약서. 전속 중개 계약서는 독점하고 다 똑같아. 정보도 열심히 공개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중개 의뢰를 받으면 중개업자가 독점권이 생기니까 열심히 중개도 하게 돼요. 정보 공개도 전속 중개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전속 중개 계약이 일반 중개 계약처럼 임의적인 사항이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만, 일단 전속 중개 계약이 체결되면 반드시 뭘 써야 된다? 전속 중개 계약서를 써야 돼요. 이거는 전속 중개 계약을 하든 안 하든 그건 당사자 마음이야. 중개 의뢰인하고 중개업자 사이의 마음이지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예요. 그렇지만 정속 중개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반드시 뭘 써야 된다? 중개업자는 전속 중개 계약서를 써서 중개 의뢰인에게 교부를 해야 돼요. 본인도 하나 갖고 상대도 하나 갖고. 자, 이렇게 되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서는 의뢰인 스스로 스스로 발견한 사람, 의뢰인 스스로 발견해서 중개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해서 스스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수료 청구를 못해요. 중개수수료 청구를 못해. 다만 법정 중개수수료의 50% 범위 내에서 실비 청구는 가능해. 실비 청구 요것만 가능한 거야. 그 외에는 나머지 뭐 중개업자가 소개를 했는데 중개업자를 배제하고 중개 의뢰인끼리 거래를 한다든가 이럴 때도 수수료 청구권이 있어요. 전석중개도. 중개업자가 특정 중개업자, 즉 전석 중개계약 체결한 중개업자가 아닌 다른 중개업자가 거래 계약을 했어도 중개 의뢰인에게 돈 내놓으쇼. 법정 수수료. 그럼 내놔야 돼 무조건. 다만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사람과 직접 거래했을 때는 50% 이하의 실비만 청구가 가능한 거예요. 이게 독점하고 다른 거야. 독점에서는 의뢰인 스스로 발견해도 요 특정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왜? 독점이니까. 전서월체는 그거 하나만이에요. 자, 이번 네 번째는 가장 요즘 보편적으로 많이 쓰죠. 공동중개계예요. 공동중개계. 자, A라는 중개업자는 매도인을 중개하고 B라는 중개업자는 매수인을 그래서 거래를 하게 해줘요. 그러면 중개업자 A와 B가 공동으로 중개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 수수료는 매도인에 대한 수수료는 A가 청구하면 되고 매수인에 대한 수수료는 B가 청구하면 됩니다. 이럴 땐 양쪽으로 못해. 혼자 했을 때 양쪽으로 또 받는 거고 이걸 그쪽 용어에서 양타라고 그래요. 혼자 했을 때 예를 들어 A가 혼자 중개업자 A가 매도인 매수인 다 있으면 양쪽으로 또 받는데 양타라고 그러고 한쪽만 받는데 일타라고 그러는데 약간 좀 비속어 냄새가 나지만 그렇게 쓴다는 거 실무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자, 이렇게 공동중개계약이 되는데 요즘은 이 공동중개 왜 잘 되냐면 거래정보망,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매도인이 쭉 내놔요. 물건을. 거래정보망. 그러면 매도인은 그러니까 중개업자가 내놔. 자기가 매도 받은 거야. 그럼 매수 의뢰받은 중개업자가 쭉 검색을 해보고 이런 매수인이 있는데 중개 한번 해봅시다 해서 중개를 합니다. 그게 공동중개, 일종의 공동중개가 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건 다섯 번째가 잘 나와요. 전석중개도 잘 나오고 일반 중개도 잘 나오지만 수험생들이 헷갈려하는 게 시험 문제는 잘 나와요. 그래서 다섯 번째가 바로 뭐냐면 순가중개계약이라고 해요. 순가중개계약.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순가중개계약은 뭐냐면 얼마 입금해 주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중개업자들이 얘기하는데 이게 부동산 거래시를 많이 흐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자, 이것도 예를 들어서 매도인이 있어요. 자, 매도인 갑이 있는데 갑이 건물을 5억에 팔고 싶어. 토지하고 건물 같이 이제 복합부동산입니다. 파는데 이거를 중개업자 A에게 5억에 팔아주셔. 그 이상 받는 건 당신이 알아하십시오. 이게 순가중개계약이에요. 대표적으로. 그러면 A는 5억 밑으로는 값이 안 팔 테니까 의미가 없고 이거를 5억 이상 예를 들어 6억에 팔았어. 예를 들은 거예요. 예를. 그러면 얼마 남았어? 그 차액이 1억 남았잖아요. 1억. 그 1억을 수수료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순가중개계약이에요. 이거 하게 되면 엄청 물란해져. 요거는 매도인만 이러는 게 아니야. 반대로 매수인. 자, 을이야. 매수인이야. 매수인이 이 물건을 사고 싶어. 갑의 물건을. 근데 이 사람은 4억 5천 이상을 낼 수가 없. 이 이상은 내가 못 나겠다. 최대가 이거다. 이 이하로만 해라. 4억 5천까지 내주겠다. 그러면 A가 이거를 을에게 4억에 팔게 해줘. 4억에. 요즘 불경기라고 그러면서. 그럼 얼마 남았어? 5천만 원? 그 남은 차액 5천을 수수료 받아가는 거야. 이건 매도 매수 다 가능한 거야. 순가중개의뢰계약은. 자, 이 순가중개의뢰계약을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에는 이 법에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는 규제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규제 안 하고 있다가 중요한 거예요. 순가중개를 하지 마라 이런 규정은 없어. 순가중개하면 법률에 위배된다 이런 얘기는 없어. 직접적으로 규제는 안 해. 다만 간접적으로 규제.
간접 규제는 합니다. 간접 규제는 해. 어떻게? 중개 수수료 규정으로. 자, 중개 수수료. 법정 중개 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으면 금지행위야. 자, 금지행위. 자, 금지행위 한번 또 여기서 복습을 합니다. 워낙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금지행위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외우고 넘어가야 돼요. 외우고. 자, 금지행위. 금지행위. 이용훈 선생님이 이렇게 열심히 쓸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시험 문제 거의 매년 나와. 자, 매무수거, 매무수거, 관직, 쌍투. 입에 닳도록 마르고 닳도록 외워야 돼요. 자, 중개를 업으로 해야 돼. 매매를 업으로 한 경우, 무등록 중개업자하고 협력한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와 협력한 경우입니다. 도움을 받는 경우. 요거에 해당이 돼. 요거. 수수료, 실비, 법정 초과해서 받는 행위. 자, 그리고 이거는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흐리게 해서 재산상 손해를 가하게 했을 때 관련 증서 중개하는 거, 직접 거래, 쌍방 거래, 부동산 투기 조작이. 요거는 얼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요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했어요. 자, 이 수수료 요거에 해당이 돼. 만약에 순과 중개 계약을 했어.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법정 수수료를 초과해서 받게 되면 금지행위 위반으로 걸리는 거예요. 즉 순과 중개 행위를 법적으로 규제를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중개 수수료 규정, 금지 규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고 있다.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요거만큼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중개 행위를 하는데 중개 대상을 수집하는 방법이 있어요. 수집 방법. 중개 대상을 어떻게 수집을 하는가? 수집 방법. 근데 직접 하는 방법이 있고 간접적인 방법이 있어요. 직접적인 거는 이제 본인이 직접 홍보를 한다든가 유인물을 발송한다든가 이런 거고, 간접 같은 거는 이제 다른 사람이 소개를 받는 거죠. 자, 근데 이 간접 무등록 중개업자랑 만약에 협력하게 되면 방금 말한 대로 그 무등록 매무수거의 무에 해당이 됐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왔습니다. 즉 무등록 중개업자가 아니라 중개를 업으로 하지 않는 일반인들의 소개를 받아야 되는 거지 무등록 중개업자하고 협력하면 안 됩니다. 자, 이 직접 수집 방법은 참고적으로 어떤 경우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자, 여러분 주로 이제 처음 중개업을 개설하는 사람은 아파트, 대단히 아파트 주변에 이제 중개업을 많이 하는데 옆집에서 알려주지도 않아요. 사실 혼자 해야 돼, 처음에 하는 사람들은. 근데 이 전화번호 같은 거 어떻게 아냐면 아파트 들어가면 자동차들 쭉 주차돼 있잖아요. 주차된 거 이렇게 앞에 보면 몇 동 몇 호 전화번호 다 써 있어. 다 써 있어. 왜? 그 경비 아저씨가 여기서 차 좀 빼주세요 이렇게 전화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몇 동 몇 호 전화번호 그렇게 수집하는 거예요. 전화번호 같은 거. 왜? 그러다가 이제 의뢰가 온다든가 하면 그 전화번호 묻고 얘기하는 겁니다. 옆집에 누가 중개를 받았대. 소문이 들리거든요. 그럼 그 집에 전화해서 내가 중개 좀 되나요? 그러면 예, 그러면 일반 중개 받은 거예요. 그럴 때. 자, 그럼 참고적인 거고 그런 방법이 있고, 이제 리스팅이라는 거. 리스팅 농장이라고 그러는데 이 리스팅은 이제 중개 의뢰 받는 걸 얘기하고, 농장이니까 경영하는 단위를 생각하면 돼요. 즉 중개 의뢰를 받는 하나의 묶음 단위. 즉 중개업자가 지속적으로 중개업을 경영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중개활동을 벌이는 일정 지역 범위를 얘기합니다. 이 리스팅 농장을 확보해야만 합리적인 경영을 좀 할 수 있고 연구를 할 수 있어요. 중개업자가 자기의 바운더리, 영역이 어디냐 그거 얘기하면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 리스팅 농장을 이제 경영하기 위해서는 지역 상황을 늘 파악을 해야 되고, 아까 말한 대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새로 온 사람, 이사 오는 사람이 있나 없나 파악도 해야 될 것이고, 자, 그리고 지역 내 여론 형성기구, 분유회 같은 데하고 친하게 지내야죠. 자, 그리고 그 여론 형성기구, 그리고 여론 주도 계층이 누군지 파악하는 게 늘 필요하고, 늘 지역 주민하고 유대관계를 맺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그 공인중개사 법률 중개실무 제32강, 자, 제2편 중개실무 첫 시간이었고, 제1장 일반 중개실무의 첫 번째 소단은 부동산 중개실무야 중개의뢰계획에 대해서 같이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개실무는 여러분들이 내년에 이제 중개업을 개업하고 직접 앞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열린 마음으로 내가 이대로 중개업을 하면 난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해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 부분을 공부하기 시작하면 재미도 있고 그리고 머릿속에 쏙쏙 들어옵니다. 자, 중개업자가 돼서 훌륭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그런 중개업자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공부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